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시랩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하다스터디 예쌤과 함께 2022학년도 정시준비 필수 준비물과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좀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부정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돼서 친구들이 조금 어떤 게 부정이고 어떤 걸 가져가야 되고 어떤 걸 가져가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내가 모르게 부정행위를 한다고? 필수 준비물은 뭐고 부정행위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항상 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2021학년도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서 보면은 4교시 응시 방법이 엄청나게 위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부정행위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부정행위여서 부정행위로 처리가 된 억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뉴스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친구들은 이번에는 이것들을 꼭 숙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작년에도 이렇게 수능 시험장에서 힘들었던 것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마스크를 내려서 또 신원을 확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종료 끝났는데도 답안지 안 주는 이런 경우들도 조금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모르게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한 번씩은 또 어머님께서라도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수능 전에 이제 어떤 준비물이 있으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본인에게 잘 맞는 마스크가 참 준비를 해야겠죠. 네, 맞아요. 무조건 두꺼운 마스크가 안전상으로는 물론 좋지만 친구들이 답답해서 마스크 때문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기 때문에 마스크가 뭔가 본인한테 맞게 조금 덜 답답한 걸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냥 끼던 거 그냥 꼈으면 하는 바람인데 수능 날이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막 좋은 마스크 뭐한 장이면 10,000원짜리 마스크 이런 거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소에 본인이 편안하게 사용했었던 마스크들을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뇌 속에 또 산소가 유입이 잘 돼야지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 낀 수험생은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마스크를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맞아요. 안경 끼는 수험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게 되면 위에 이제 습기가 차서 음. 앞이 보이질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고 시험 문제를 풀면서 계속 안경을 닦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본인이 평소에 잘 사용하는 마스크와 그리고 안경에 습기가 차지 않도록 본인이 뭔가 방법을 마련을 해서 그렇게 마스크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친구들이 되게 장황하게 가방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1교시 국어 전에 탐구를 보겠다며 탐구 문제집을 수능 완성부터 시작해서 들고 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5분 내로 딱 볼 수 있는 키워드 노트나 뭔가 본인의 마지막 정리 노트를 만들어서 좀 낱장으로 된 종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께서 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 것보다는 내가 정리를 해서 내가 어려워했던 거, 내가 힘들어했던 거, 혹은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챙겨가는 종이. 왜냐면 핸드폰이 있으면 다 뺏기기 때문에 맞아요. 종이에다가 써서 좀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한용품인데요. 작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수능장에 이제 창문을 열고 코로나 때문에 환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창문 쪽에 있었던 친구들은 굉장히 추워서 손이 떨려서 이렇게 문제를 못 풀었던, 수학 문제도 못 풀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시험장이 좀 날씨가 춥다 보니까 히터를 굉장히 빠방하게 틀어놔서 남학생들은 좀 더워한 친구들 되게 많았어요. 맞습니다. 뭔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풀었다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방한용품, 본인이 추위를 좀 많이 탄다라고 하면 뭔가 핫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는 게 필요하고 본인이 좀 더위를 평소에 많이 탄다라고 하면 겹겹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조금 입는 게 필요해요. 안에는 반팔을 입고 이제 잘 벗을 수 있는 후드 집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겹겹이 입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창문도 환기시켜야 되고 따뜻하게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능장 자체에서
온도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맞아요. 돼요. 친구들이 조금 뭐 수능 시험장 가는데 뭐 청바지를 입는다거나 좀 꽉 끼는 옷을 입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불편해서 정말 편한 신발과 편한 바지를 입고 가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먹는 거잖아요. 맞- 준비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보온 도시락통에 밥을 먹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미리 이제 수능 때 먹는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먹어보지 않았으면 그날만 먹는다라고 하면 탈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능 전날 먹는 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날 먹는 음식들도 한번 미리 연습을 해봐야 되고 갑자기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이 수능날 든든히 먹어야 된다면서 아침을 먹는 친구들도 있는데 먹을 거면 미리부터 지금부터 아침을 먹는 습관을 조금 들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먹는 것들로 이제 먹기를 되면은 내가 언제 배가 아프고 배가 안 아픈지도 알잖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맞아요,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가는 연습.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화장실을 국어 시간에 가면 정말 친구들이 멘붕이 와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도 이제 국어 시험 시작 전 시간에 가는 연습을 좀 미리 해두는 게 필요하고 갑자기 그날 나는 화장실 갈 것 같아서 죽을 먹겠다 라고 하면 배고파서 이제 탐구 시간 때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번 이제 먹던 것들로 그리고 내가 배고프지 않고 너무 배부르지 않는 음식들로 먹는 연습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 도시락통에 밥도 먹어보고 네. 그 정도의 양도 먹어보고 네. 화장실 시간도 정해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번 먹던 것들로 규칙적으로 또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도 수능장 간다고 고생한다 이러고 해가지고 막 안 먹던 막 좋은 것들 전복죽, 뭐 그런 것들 또 해두시면 네. 또 문제가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이제 당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초콜릿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책상 위에 간단하게 된 음식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바스락 거리는 거나 정말 이렇게 커다란 막 가나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먹는 거는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ABC 초콜릿처럼 간단한 것들을 뜯어서 놓거나 또는 이제 사탕 같은 것들은 두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거라면 좀 미리 까두는 게 필요하고 물 같은 경우에도 올려두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시험지에 걸거쳐서 자꾸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본인 자리 위쪽에 이제 두고 먹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같은 경우,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학생분들께서 많이 맞아요.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긴장된다고 면접이나 수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긴장된다고 청심환 먹을 거면은 내 몸에 맞는 청심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먹어보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작년 같은 예로 이제 청심환 먹는 연습 안 했다가 나중에 수능장 가서 긴장된다고 먹어서 계속 잠만 자고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청심환이 고체가 되어 있는 게 있고 액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반알이 먹히는 친구들이 있고 한 알 전부 먹어야 이제 효과가 드러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먹다가 그날 먹게 되면 심장은 뛰는데 머리는 몽롱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좀 먹어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지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조금 애매하게 생리 주기가 걸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해요. 생리통이 조금 있는 친구들 그리고 생리통이 없다 하더라도 그날 이제 뭔가 시작되거나 하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애매하게 걸칠 것 같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 주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이제 약을 처방받아서 먹기를 추천드려요. 이거를 이제 약국에서 그냥 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국 약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반드시 처음 먹어보는 친구들은 부작용이 좀 덜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미리 먹어서 주기를 조금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능 전에 음식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자, 세 번째는 수능 전에 이제 신체 리듬을 조금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8시 10분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준비라고 하죠. 근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 30분에서 40분 전에는 공부할 뇌를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8시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우리 친구가 이제 뇌를 깨울 수 있게끔 공부를 조금 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지문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간다거나,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지문을 가져가면 글을 읽는 거에 지쳐서 시험장 가서 글이 안 읽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적당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그 시험장에서 새로운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면 또 틀리면 멘붕이 와요. 스트레스. 어, 내가 그쵸. 틀렸다고 이러니까. 내가 틀렸다고 이제 곧 국어 시험을 보는데 가능한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봤던 것들 중에서 조금 어렵게 봤던 것들을 한 장은 빈 종이, 한 장은 정리되어 있는 걸 따로 가져가서 빈 종이를 한번 시간을 재고 풀고, 그리고 거기서 채점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정리되어 있는 것들 종이를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 시험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생각하는, 리마인드하는 용도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이제 딱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늦게 온 건가? 하고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네. 좋죠. 그런 친구들은 미리 좀 일찍 가서 내가 이제 책상 높낮이도 맞는지, 그리고 뭐 의자는 덜컹거리지 않는지, 화장실은 어느 쪽에 있는지 미리 좀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전날 가는 거 말고 그날 당일날 조금 일찍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앉아있고 이러는 거, 내가 앉아있고 친구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긴장하는 스타일이다. 그럼 그 친구는 이제 집에서 조금 보고 워밍업을 집에서 하고 시간을 반드시 맞춰서 가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높낮이, 책상 높낮이나 의자 높낮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덜컹거리면 계속 신경 쓰이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피곤하다고 이제 낮잠을 자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점심 먹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다 보면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10분만 자볼까? 뭐 이런 식으로 낮잠을 자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부터는 절대로 수업 시간 혹은 이제 집에서 공부할 때도 낮잠을 자는 거는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습관된단 말이죠. 맞아요. 특히나 영어 듣기 시간, 점심을 먹고 나서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는 친구들은 영어 듣기 시간에도 잠이 안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1번 놓쳤어요, 2번 놓쳤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로 피곤하다고 낮잠을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장 같은 경우는 너무 춥거나 너무 또 더울 수가 있으니까요. 복장은 또 여러 겹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남성분 같은 경우는 반팔 입고 그 위에 후드 집업 같은 거, 네. 훌라당 벗는 말고 이제 네. 집업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것도 입었으면 조금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또 응원 음식을 또 많이 또 옆에서 챙겨주잖아요. 막 맞아요. 붙었다고 엿주고 맞아요. 떡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런 것들 먹으면 되나요? 저희 학생들 중에 되게 약간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앞에 아침에 에너지 드링크를 나눠주셨나 봐요. 근데 그걸 먹고 탈이 났어요. 뭔가 이렇게 의도된 음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탈이 나서 그날 하루 종일 시험을 망쳐서 재수를 하러 왔던 친구도 있어서 이건 정말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응원 음식은 될 수 있으면 수능 이후에 먹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응원을 받으면 좀 떨려 하게 돼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능 전날은 핸드폰을 좀 미리 꺼두고 그 응원 문자에 하나하나 일일이 답장하지 말고 맞아요. 미리 꺼두고 좀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겠죠? 전자기기 금지. 네. 이제 복도에서 감독관님이 이제 금속 탐지기를 준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금속 탐지기 대고 막 이런다고 하니까요. 네. 이런 것들은 전자기기는 좀 반납을 했으면 좋겠고, 네. 누가 이런 걸 해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뭐 에어팟, 나도 모르게 뭐 주머니에 뭐
전자담배, 워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품 같은 경우는 한번 탈탈 털어보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장 주변에 경찰력이 또 지원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뭐 어떻게든 부정행위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마음 닫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1교시나 3교시 전에 이제 별도로 전자기기 체크 시간을 또 준다고 하네요. 요번 연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전자기기, 나도 모르는 에어팟, 나도 모르는 뭐 스마트워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혹시 소지하신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교시 전에 반드시 제출하면 좋겠고요. 네. 선생님, 그럼 제가 임의로 딴 데다 숨겨놓으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험 중에 휴대 가능한 물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신분증. 그거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기 때문에 전날 미리 챙기셔야 되고, 수험표 같은 경우에는 전날 예비 소집일 날 학교에서 이제 배부를 해주고, 이제 그 학교도 전날 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수험표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샤프를 시험장에서 주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줘요. 근데 이제 겁을 주세요. 이걸로 안 하고 본인 걸로 하면 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시는데 뭐 그렇게 지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받은 걸로 하다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본인이 준비를 좀 따로 하셔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땐 본인 것도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흰색 수정 테이프나 흑색 연필, 지우개는 되는데 여기 보시면 맞아요. 네, 그래서 샤프 심은 좀 챙겼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이제 시계들 있잖아요. 아날로그 시계. 맞아요. 그런 근데 것들. 이 아날로그 시계도 친구들이 보는 연습을 안 하고 항상 스탑워치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로 그날 갑자기 보려고 하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지금 아날로그 시계로 내가 시험 시간을 체크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시험장에 시계 다 있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계는 반드시 꼭 챙기셔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험 중에 휴대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고요. 쉬는 시간에는 가능하지만 시험 볼 때는 절대 불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쉬는 시간 휴대 가능, 하지만 시험 중일 때는 불가능. 그게 뭐가 있을까? 투명 종이. 우리 친구들 뭐 코에 기름 많다고 투명 종이 요즘 쓰시는데 이런 것들 좀 안 가져갔으면 네. 하는 발음들, 개인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에는 가능은 하지만 시험 중에서 쓰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볼펜으로 시험을 푸는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습관이 되어서. 근데 이제 볼펜은 쓰다가 뭐 안 걸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문제시가 되면 본인이 이제 그 지적만을 받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볼펜 말고 샤프로 푸는 연습 해놓으시고, 혹여나 조금 내가 샤프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면 아까 휴대 가능한 물품에 연필 있었죠. 그래서 연필로 푸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험 중에 적발 시 즉시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품이라고 한다면 교과서, 참고서, 그렇죠. 기출 문제집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교과서나 참고서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상 밑에 서랍장에다 이렇게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부정행위로 맞아요. 처리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따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행위. 맞아요. 맞죠. 이 부분은 가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첫 번째로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문제지만 올려두고 응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과목 시간과 두 번째 과목 시간이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과목 시간에 그 전에 문제지를 자기가 응시할 과목만 올려두셔야 되고, 이제 선택 과목 순서를 내가 맨 처음에 예를 들어 지구과학을 풀기로 했는데 갑자기 물리를 풀고 있다거나 또는 동시에 시험지를 올려놓으면 무조건 부정행위의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응시 순서 같은 경우에는 그 책상에 수험표가 같이 붙어 있으면서 스티커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 순서로 반드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에 있어서 작년에 좀 문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단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을 답안을 작성을 한다거나 또는 수정하는 거 절대 안 돼요. 네. 그러면 그 탐구 과목 전체나 그 시험 전체가 부정행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할 때 수정을 한다라는 기준이 이제 기존의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지우거나 새롭게 작성한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부정행위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가장 중요한 거니까 꼭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부정행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이건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당연한 것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당해 시험 무효뿐만 아니라 다음 연도 1년간 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된 과목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종 쳤는데 안 줘. 이러면 부정행위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올려놓는 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 부정행위. 그리고 또 여기 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이런 거죠. 핸드폰 내가 몰래 딴 데로 숨겨놨었어. 그리고 나서 걸려버리게 된 거죠. 선생님 저 안 봤는데요? 이래도 부정행위가 네, 맞아요.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 핸드폰이 진동음이 울렸어요. 그래서 진동음이 울려서 휴대폰을 찾아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학생들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된 경우. 네. 이런 경우가 있고, 자, 시험 시간에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뭐 전화하거나, 야, 이번에 국어 너무 어려웠어. 혹은 뭐 전자담배로 스트레스 받아 한 대 피는 맞아요. 이런 행위들은 부정행위라는 맞아요. 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일부 영역을 미선택해서 대기실에서 자습했는데 자기 이제 좀 공부하겠다고 클래식 음악을 또 mp3를 보는 거. 맞아요. 이런 것들 문제죠. 네. 네 번째 뭘까요? 일단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기기. 휴대용 이제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친구들이 약간 패드를 전자기기라고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책으로 노트로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필기한 거 보는 건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스마트 기기 절대로 안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3교시 시계 확인 시간에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은 전자시계가 적발되어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경우. 그러니까 1교시 때 안 내고 3교시 때 보니까 내야 될 것 같아. 1교시, 2교시 하는데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냈어. 선생님 제가 이번에 시계를 이렇게 했는데 너 부정행위. 이렇게 돼버리게 된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아예 수능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게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네. 네. 사례 여섯 번째 사례가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시험이 시작되고 나니까 책상 서랍에 이제 노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봐야지라고. 근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 걔도 부정행위로 적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상에다가 노트를 넣는 게 아니라 따로 이제 내는 곳에다가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례들을 보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게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신경 써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는 거죠. 네. 이거 외에도 정말 부정행위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걸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꽤 많이 이상한 친구들도 꽤 많아서 네. 그 시험장 안에서 좀 뭐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친구들이 이상했던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본인도 태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 시험장에서 절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만약에 뭐 옆에 친구가 물론 미안한 말이지만 옆에 친구가 쓰러졌다 하더라도 본인 자리에서 절대로 일어나시면 안 되고 본인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험을 끝까지 치르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1년의 고생. 어떻게 보면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맞아요. 그날 하루에 이제 정리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준비한 만큼 최선을 준비한 만큼 노력을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하다스터디 SM과 빅토리 FC의 이우승 대표가 부정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정말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수능장에 가실 때 한번
보셨으면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숙지를 하신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면서 남은 기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이런 작은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공부해왔던 게 무너지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하다스터디와 빅토리 입시랩이 응원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하다스터디의 예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